추석을 일주일 앞둔 저녁,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이 그만 멈춰버렸습니다. 남편 민수가 거실에서 건넨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처가에 안 가면 안 될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남편이 명절에 친정 가기를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혼자 계신데 어떻게 안 가?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아이 데리고 그 집에 가는 건 이제 너무 힘들어. 우리 둘이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장모님 계시는 시골집이 너무 더러워서 지연이 데리고 더 이상은 가기 싫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럽다는 말만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혼자 그 집을 관리하기 힘드신 거 당신도 알잖아.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남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나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연이 생각해봐. 작년에도 장모님 댁에서 애가 밤새 기침하고 울었잖아. 이번에도 똑같을 텐데 부모로서 그런 환경에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어.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넘은 친정집이 얼마나 낡고 불편한지. 하지만 그래도 그곳은 제가 자란 집이고 무엇보다 홀로 사시는 엄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엄마 혼자 명절을 보내라고? 제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가지 않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미안해.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못 가겠어. 차라리 우리 집으로 장모님을 모셔오는 게 어때? 남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 집에서 사셨고 낯선 곳에 오시는 걸 아주 불편해 하십니다. 당신이 사위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조금 불편하다고, 더럽다고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단호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추석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어떻게 전화를 드려야 할까요? 사위가 집이 더러워서 가기 싫다고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남편과 저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남편의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친정 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던 그 냄새. 30년 넘은 집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벌어진 창문 틈으로는 각종 벌레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밤이 되면 형광등 주위를 맴도는 나방 때문에 딸아이가 겁에 질려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엄마가 사용하시는 생활용품들이었습니다. 몇 년째인지도 모르게 제대로 세탁하지 못한 이불은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딸아이를 그 이불에 재울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엄마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은 더 심각했습니다. 냄비와 그릇에는 세월과 함께 쌓인 기름때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고 마루바닥은 끈적끈적해서 걸을 때마다 양말이 바닥에 쩍쩍 달라붙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엄마가 정성껏 끓여주신 미역국에 나방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고 지연이가 소리 지르며 경악하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끓여주신 지연이 미역국에 나방이 빠져있던 거 기억나? 그때 난 정말 충격이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밤새 기침하고 울던 거.
당신은 괜찮은 거야? 부모로서 그런 환경에 아이를 계속 데려갈 수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밤 딸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기침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곰팡이와 먼지 때문인지 아이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80이 다 되시는 장모님 혼자서 그 큰 집을 관리하시기엔 너무 버거우신 거야. 나도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남편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래식 화장실도 그렇고 지연이가 무서워서 혼자 못 가잖아. 작년에도 밤새 몇 번이나 같이 화장실 다녀오느라 잠도 못 잤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를 혼자 두고 명절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리 내려가서 청소라도 하면 안 될까? 제 제안에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청소의 문제가 아니야. 집 자체가 너무 오래됐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거지. 그날 밤 저는 친정집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엄마의 집이 이렇게 낡아버린 걸까요?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남편과 저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친정에 가자는 저와 가지 말자는 남편 사이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소주 한 잔을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 장모님 집이 지저분하고 불편해서만은 아니야. 술 기운에 평소 하지 않던 말을 꺼내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뭔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나보다 처남을 더 챙기신다는 게 느껴져. 예전부터 그랬어. 남편의 고백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신한테 잘해주시잖아.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느껴. 처남만 오면 어머님 표정이 확 달라지시잖아. 우리 아들 왔네. 하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다 처남 앞에 놓아주시고.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엄마가 동생에게 유독 더 신경 쓰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설날에도 그랬어. 내가 용돈 드리려고 했더니 사위가 뭘 그런 걸 하냐고 하시면서 안 받으셨잖아. 그런데 처남이 드린 용돈은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더라. 남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처남 자랑만 하시잖아. 우리 아들 승진했다. 우리 아들 차 바꿨다. 나도 승진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나한테는 늘 가장이 든든해야 한다는 말씀만 하시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저도 봐왔기 때문입니다. 작년 추석 때 기억나? 내가 장모님께 건강식품 사드렸는데 괜한 돈 쓴다고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고 하셨잖아. 근데 처남이 똑같은 거 사드리니까 우리 아들 효자네. 아들 덕분에 건강하겠네. 엄마 챙기는 건 아들밖에 없네 하시던 거. 남편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처남이 오면 돌아갈 때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시고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시잖아. 아들이니까 엄마로서 챙겨주시는 게 당연하고 나는 사위니까 그러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하지만 솔직히 10년 넘게 명절 때마다 느끼는 이 서운함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항상 처남 걱정만 하시잖아. 태연이 사업이 안 돼서 힘들다. 태연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다. 나도 회사 다니면서 힘든데 내 이야기는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솔직히 나도 가족인데 왜 늘 뒷전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처남은 아들이고 나는 그냥 사위니까? 그래도 우리 가족 된 지 꽤 오래됐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집이 지저분하고 불편한 것도 사실이지만 솔직히 그곳에 가면 환대받는 느낌보다는 의무를 다하러 가는 느낌이 더 강해서 이번에는 정말 가기 싫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들은 후 저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상처받은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렇다고 엄마를 혼자 두고 명절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추석 전날 저는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사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집이 불편해서라기보다 엄마가 동생만 편애하신다고 느껴서 서운하다고. 전화 너머로 엄마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랬구나. 김서방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몰랐네. 추석 당일 저는 마지못해 따라 나선 남편과 딸 지연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남편은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친정집 대문 앞에 도착한 순간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낡았던 대문은 새로 칠해져 있었고 마당에 쌓여있던 잡동사니들도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렴. 기다렸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은은한 백합 향기가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지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끈적했던 마루바닥은 반질반질하게 광이 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낡은 이불 대신 새하얀 이불 세트가 포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부엌으로 가니 더 놀라웠습니다. 기름때 묵은 그릇들은 사라지고 새 그릇들이 반짝반짝 빛나며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래식 화장실도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연이랑 이 형부가 먼저 내려와서 도와줬단다. 벽지도 새로 바르고 청소하고 화장실도 고치고. 엄마는 남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김서방, 안방으로 잠깐 들어오게나. 엄마는 서랍에서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꺼내 남편에게 건네셨습니다. 자네에게 주는 거야.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첫째 사위, 민수에게 그동안 자네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 아들인 태연이만 챙긴 게 아니란다. 오래전에 태연이가 사업 망했을 때 사실 완전히 무너졌었어. 사람이 폐인처럼 되어서 술만 마시고 세상 다 포기한 것처럼 살더라. 그냥 그렇게 두면 정말 잘못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힘을 주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용기를 주려고 더 챙기다 보니 정작 묵묵히 가족 위해 열심히 사는 김서방의 마음을 놓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자네는 사위가 아니라 내 아들이나 다름없단다. 내 딸과 결혼 생활도 지혜롭게 잘 해나가는 남편이자 손녀 지연이도 잘 키우는 아빠이자 부족한 장모도 잘 이해해주는 듬직한 아들 말이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란다. 편지를 읽는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엄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서방, 내가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10년 넘게 얼마나 서운했을지. 이 늙은이가 눈치가 없었구나. 엄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정말 든든한 아들이란다. 우리 딸 만나서 자정 꾸리고 지연이 낳아서 잘 키우고 한 번도 불평 없이 명절마다 이 먼 길을 와주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이제야 제대로 말하는구나.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괜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자네 마음이 다 이유가 있었지.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야. 그때 거실에서 기다리던 딸 지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와, 집이 완전 달라졌어요. 이제 나방도 없고 냄새도 안 나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추석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엄마는 남편을 부엌으로 부르셨습니다. 김서방, 이리 와서 자네가 좋아하는 음식 간 좀 받아오. 갈비찜 좋아하지? 어머니,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자네 입맛을 모를 리가 있니? 그동안 티를 못 냈을 뿐이지. 남편은 엄마 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엄마는 남편 앞에 정성껏 갈비찜을 덜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사위 고생 많았다. 그리고 돌아갈 때가 되자 엄마는 남편의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받아라.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못 챙겨줘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내 아들이자. 우리 사위 제대로 챙길 테니까 받아둬. 남편은 봉투를 꼭 쥐고 엄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에 타기 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했어. 내가 너무 생각이 부족했나 봐. 어머님이 얼마나 따뜻하신 분인지 이제야 제대로 느꼈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우리가 먼저 내려와서 장모님 도와드리자. 청소도 하고 음식도 같이 만들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제 진짜 마음이 편해. 뒷좌석에서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집 이제 좋아요. 다음에 또 올 거죠? 그럼 우리 자주 오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낡은 집도 불편함도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명절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